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관한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요.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이 지난 25일, 그러니까 그저께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여러 명의 미국 소식통, 월가적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월가의 베테랑 인사들하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지난 2018년에 이른바 미중 금융 원탁회의라는 것을 이렇게 양쪽 거물들 간에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서 이제 그걸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때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서로 아직 외부에 드러난 거는 미국, 중국이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런데도 최근에 조용히 다시 만나서 주로 양국 간의 경제, 금융 현안인 시장 접근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문제, 그리고 역외 기업 공개.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당국이 자기네 인터넷 기업 역외 해외, 특히 미국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해왔죠. 이 소식통들 얘기는요. 월가에서 골드만삭스 회장도 지내고 지금은 이제 베리 골드 회장으로 있는 거물이죠. 존 썬튼.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이 미중 금융 원탁회의를 미국 쪽에서 주도를 해왔고, 중국은 카운터 파트너가 저우 샤오찬, 이민냉장 지낸 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썬튼이 최근에 베이징을 조용히 방문을 해가지고 류허 부총리 기억하시죠? 미중 무역 협상 중국 쪽 수석 대표였죠.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부주석 핑싱하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블룸버그 통신이 만났느냐 했더니 논평 자기들 안 하겠다고 했고, 중국 외교부에도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피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에 금융시장 개방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에 자산운용하고 투자은행 부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을 없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월가도 지금 중국 금융 서비스 부분이 한 54조 달러 정도, 엄청나죠.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특히 3년 안에 운영 펀드 규모가 많게는 한 30조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월가가 지금 계속 군침을 흘려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금융 개혁에 상당히 적극적이죠. 연금 시스템 개혁해서 여기 이제 민간 어떤 그런 걸 좀 입김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원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외국 기업의 선진 노하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엄청난 중국에도 가계 자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식, 부동산에만 막 죽어라고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금융 선진화를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 쪽으로 유도를 하려는 그런 계산도 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태동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백악관에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게 블룸버그의 지적입니다. 나바로 기억하시죠? 초강경,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죠. 이 사람이 이제 국가무역위원장을 트럼프 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움직임을 보고 받고는 당장 중단하라고 아주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하는데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작년에 팬데믹 와중에도 지난 10월에 양쪽이 조용히 화상 미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 팬데믹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라인 접촉을 할 것 같다, 이런 관측입니다. 중국 당국도 지금 최근에 월가에 대해서 상당히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중국 기업의 회계 공개 문제 같은 것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바꾸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뭔가 조금 이런 물밑 흐름이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이터 보도인데요. 로이터가 어제, 그러니까 26일, 역시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소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화웨이가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화웨이를 굉장히 강하게 견제를 해왔는데 중국으로부터 한 몇 억 달러어치의 자동차 부품용 센서하고 무슨 비디오 관련 반도체 수입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그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특히 5G 같은 거를 관련해서 화웨이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겉으로는 해왔는데 지난 몇 주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터는 화웨이도 그동안에 미국의 무역 통제가 좀 덜 미치는 쪽으로 자기네 비즈니스 초점을 좀 옮겨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특히 공화당 쪽에서 아주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화웨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같은 중국 스파이 기업에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고 견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로이터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중국의 이상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지털 권위주의를 수출해온 오랜 전력이 있는데 이걸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잊은 것 같다. 이렇게 또 비꼬았습니다. 로이터가 미국 상무부에 그런 라이선스를 줬느냐 물어보니까 상무부 대변인이 어떤 개별 기업에 어떤 라이선스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상무부는 논평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발을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도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여기 대해서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우리 비즈니스 목표는 스마트카 OEM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하는 거다. 아시다시피 지금 화웨이도 그동안 이제 특히 이런 통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압력이 거세니까 사업 다변화를 하면서 이런 차세대 스마트카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보여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전자산업 전문 컨설팅사가 서플라이 프레임인데 여기 관계자가 화웨이가 앞으로 스마트카 부분에서 빅 플레이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화웨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목을 하실 만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월가 쪽 분위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래도 증시 탄력은 유지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제법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리 아시죠? 펀드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공동 창업자인데 CNBC 25일자에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완전한 리스크 온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자기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리스크 온 위험 선호죠. 쪽으로 좀 더 이동하지 않겠느냐고 본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사이에 지표 톤들이 좀 개선됐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미국의 여러 주에서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왔다. 그리고 또 화이자 백신 FDA가 정식 승인한 것도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처음으로 15,000 돌파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빠졌죠. 14,945 정도로 조금 빠졌습니다. 톰리는 그래서 에너지하고 이미 소비자 종목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지난 7월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낮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이번 랠리의 가장 건설적인 측면은 진원지 주식이 급등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쓰는 이런 표현이라는 게 에피센터 스톡이라는 이 사람의 용어인데요. 항공, 호텔, 이미 소비자 같은 팬데믹 때문에 가장 충격이 큰 종목. 이게 이제 이렇게 백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뛸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래서 이게 어떤 랠리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톰리는 또 다른 대담에서도요. 테이퍼링 불안감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테이퍼링 진입이 투자자를 불안하게는 할 텐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2개월 정도 시장에 크게 그 차이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라면 이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레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그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식에 해로운 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인프레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신중합니다. 마켓워치가 이제 24일자에 보고서를 전한 게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올 가을에 접어들면서 작은 충격에도 흔들리는 살얼음판을 밟고 갈 것 같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이 물론 호재지만 계절적인 요소라든가 연준의 테이퍼링 움직임 같은 게 앞으로 몇 달 정도 그 충격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소로 그 변동성을 높일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공고를 했는데요. 잠재적인 향후 상승세를 겨냥해서 변동성 지수, 풋 옵션은 팔고 S&P 지수 콜 옵션은 사는 게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UBS 자산운용의 로드 본 립시 매니징 디렉터도요. 8월은 그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는 국면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채권금리에 대해서 요즘에 뭐 관심들이 많습니다. 월가 쪽에서 특히 장기채 쪽 금리 상승 관측이 좀 나왔습니다. 매드머니 진행자 CNBC 짐 크레이머가 지난 25일자 대담에서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장기채 가격 하락이 시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런 계절적 패턴이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선물, 추이를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는 30년 국채 선물 거래량에도 자기가 조금 좀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선물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도 거래량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랠리가 일시적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 다른 신호다. 하지만 모든 거를 저희가 다 이렇게 두루 보면은 장기채 금리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건 성장이나 인프레를 감안해서 긴축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빅쇼트 영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죠. 여기 실제 인물인 마이클 베리. 이 사람은 사이언 자산운용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시세 하락에 아주 집중 베팅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외신이 지난 16일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 사이언 자산운용에서 쓰는 iShares 20년 플러스 채권 ETF,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풋 옵션을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9천만 달러 정도를 보유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분기 말에 한 1억 7천만 달러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20년 이상 만기 국채 가격 하락에 대거 베팅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 하락은 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사람이 이런 베팅은요,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뛰면은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델타 변이로 안전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좀 낮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베리는 지난 2월에도요, 연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인프레에 대비하는 베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월 이제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지금 월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또 다른 관심이 하나가 이제 과연 파월이 연임할 거냐 이건데 지금 이번 주에 월가 쪽에서 나온 큰 목소리를 보면은 연임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5일자 분석을 했는데요. 월가 쪽에서 파월 연임 관측이 커지고 있는데 이게 증시의 호재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파월이 연임되면 아무래도 정책 불확실성이 많이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 금융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베팅 사이트 프리딕트 it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파월 연임 확률이 80%가 이상으로 나타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니온 게이자는 파월에 대한 시장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작년 3월 팬데믹 초기에 아주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서 효과를 봤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테이퍼링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도 시장하고 원만하게 소통했다는 그런 평가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민주당 그 진보 진영 쪽에서 파월이 조금 이제 금융 개혁 쪽이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들이 많은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브레이너 연준 이사를 밀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직전 그 의장이었던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지난주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파월 참 잘한다. 난 연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워낙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대통령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일단 그 옐런이 이런 식으로 밀어준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장, 이 사람도 이번 주에 블룸버그하고 회견하면서 나는 파월이 연임되는 걸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파월이 FOMC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자기 본다. 이만하면 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언론은 파월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은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 전후에 뭔가 마음을 굳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잭슨홀 회동 시작이 되는데 과연 파월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 새벽에는 몇몇 연방준비은행장들이 테이퍼링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압박을 했는데, 지금 월가 쪽 얘기는 아마 자기 연임 문제도 있고 해서 크게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을 거다 하는 쪽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관측이 나옵니다. 좀 모호한 표현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델타 변이가 아직도 극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책 전환을 하는 것도 조금 좀 기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노스 앤더슨에서는 이번 잭슨홀 회동이 상당히 학술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침묵할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공식 테이퍼링에 관한 공식 발표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